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내부에 새로운 정치 조직과 비밀리에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정역 공개한 것입니다. 이 첩보 수준의 소식이 타전되자마자 배럴당 최고치를 위협하던 국제 유가의 가파른 상승세가 일시적으로 둔화되었고, 뉴욕 증시를 비롯한 주요 금융시장은 지정학적 리스크 해소에 대한 기대감으로 잠시 출렁였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안도감은 오전장을 넘기지 못하고 이내 싸늘하게 식어내렸습니다. 월스트리트의 분석가들과 글로벌 군사 전략가들이 트럼프 대통령 발언 이면에 숨겨진 테헤란의 핏빛 권력투쟁과 그 실상을 정확히 깨닫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 이란의 실질적 권력자이자 최고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총장이었던 알리 라리자니가 돌연 사망했습니다. 철저한 권력 공백 상태에 빠졌던 테헤란은 일주일 만에 새로운 인물을 그 후임으로 선출했지만, 백악관이 지목한 대화의 파트너는 기존 강경파의 계보를 잇는 그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이란 정권의 가장 깊숙한 내부에서 미국과 기꺼이 손을 잡고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려는 미지의 친미 정치 세력이 급부상하고 있음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만약 이 거대한 내부 분열이 사실이라면 워싱턴의 최종 작전 목표는 단순한 경제 제재나 제한적 타격이 아닙니다. 미 지상군을 직접 투입해 테헤란의 심장부를 장악하고 친미 정권을 세우는 이른바 레짐 체인지라는 역사적 시나리오가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촉즉발의 체제, 전복 위기 속에서 글로벌 원유 물동량의 대동맥이자 세계 경제의 숨통을 쥐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각국 선박을 상대로 200만 달러라는 거액의 통행세를 요구하는 기이한 인질극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서늘한 의문을 품게 됩니다. 과연 이 좁고 험난한 해협은 이란의 막강한 해군력에 의해 실질적으로 봉쇄된 것일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철저하게 계산된 의도로 만들어낸 거대한 공포의 허상에 전 세계가 농락당하고 있는 것일까요? 세계 경제를 볼모로 잡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의 실체는 굳게 닫힌 바닷길이 아니라 특정 세력이 치밀하게 조장한 허상의 공포임이 점차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파이낸셜 타임스 FTI의 보도에 따르면 이란 외무부는 국제해사기구 AIMO 모든 회원국에 공식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그 내용은 미국과 이스라엘 등 적대국을 제외한 비적대적 선박해안에 이란 측과 사전 조율을 거친다면 호르무즈 해협의 무사 통과를 보장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들이민 조율의 청구서는 선박 한 척당 200만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현금 통행료였습니다. 글로벌 금융 제재로 숨통이 끊어질 위기에 처한 이란이 현재의 달러 결제망을 우회하기 위해 다른 통화로의 결제 전환까지 검토 중이라는 사실은 이 사태가 단순한 해상 통제가 아닌 절박한 국가적 자금 조달 행위임을 방증합니다. 더욱 경악스러운 지점은 이처럼 노골적인 국제적 갈취 행위에 한국 외교부가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한국의 조연 외교부 장관과 통화하며 통항 문제를 논의했고, 한국 측은 항행 안전 보장을 간청했습니다. 원유 수입의 절대 다수를 중동에 의존하는 한국의 유조선들이 200만 달러씩 통행료를 지불하기 시작한다면 이는 순식간에 수억 달러의 자금이 이란의 전쟁 자금으로 직행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는 곧바로 워싱턴의 뇌관을 건드려 한국 기업과 금융기관들을 워싱턴의 강력한 세컨더리 보이콧,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 명단에 올릴 수 있는 치명적인 외교적 패착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모순이 발생합니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의 제해권과 제공권을 압도적인 전력에 미군이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군함조차 바다로 내보내지 못하는 이란은 도대체 어떤 물리적 수단으로 거대한 다국적 상선들을 멈춰 세우고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해답은 역설적이게도 물리적인 타격력이 아닌 런던에 위치한 글로벌 해상보험 시장의 냉혹한 계산기와 허상의 공포에 숨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란 해군의 주력 함정들은 호르무즈 해협으로 나서지도 못한 채 고립되어 있으며, 바레인에 주둔 중인 미 해군 저 함대가 통제하는 압도적인 해상 및 공중 우위 속에서 숨죽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다국적 상선들이 이 해협을 통과하지 못하고 발을 동동 구르는 진짜 이유는 이 수역을 지나는 선박에 부과되는 이른바 전쟁 위험, 할증료, 리스크 프리미엄과 화주들이 감당할 수 없는 초고율로 치솟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독자적인 해양 투사력을 갖춘 국가들의 대응은 달랐습니다. 3월 25일 현재 인도 선적의 화물선
골산호가 호르무즈 해협을 유유히 통과하고 있는 장면이 글로벌 선박 추적 데이터에 명확히 포착되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의 보도를 곧이곧대로 적용하자면 이란 혁명 수비대의 보잘것없는 소형 고속정이 미군의 삼엄한 봉쇄망을 뚫고 공해상까지 진출해 인도 해군의 강력한 방공 구축함이 철통같이 호위하고 있는 화물선을 가로막고 200만 달러의 통행료를 징수했다는 황당한 결론에 이릅니다. 이는 지정학적 현실과 완벽히 동떨어진 궤변이며 이란이 해협을 통제할 물리적 능력을 상실했음을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에게 입증하는 사례입니다. 인도와 파키스탄 등은 자국 상선에 직접 군함을 붙여 호위 작전을 펼침으로써 보험료를 강제로 끌어내리고 2주 가까이 안전한 통항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군사적 호위가 해답임이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이 거대한 공포의 허상에 머리를 조아리며 200만 달러라는 전쟁 자금을 가져다 바칠 궁리를 하는 특정 국가들의 외교적 무능은 지정학적 질서를 훼손하는 치명적인 오판입니다. 대중과 시장의 공포를 부추기는 또 다른 함정은 미디어를 통해 유포되는 인공지능, AI, 생성 시뮬레이션 이미지들입니다. 해협을 마치 한 척의 배가 겨우 지날 듯한 좁은 협곡처럼 묘사하지만 실제 호르무즈 해협의 가장 좁은 폭은 50km가 넘어 부산과 대마도 사이의 해협보다 훨씬 방대합니다. 그러나 30만 통읍 이상의 초대형 원유, 운반선 VLCC들이 지나가야 하는 깊은 수심의 주요 항로는 오만 영토 쪽이 아닌 이란 해안에서 불과 20여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수평선 안쪽으로 뻔히 들여다보이는 이 지리적 맹점이 이란에게는 국제사회를 위협할 유일한 심리적 무기가 된 셈인데 이미 미군의 폭격으로 헬기와 고속정이 파괴되어 동굴 속에 숨어버린 이란이 도대체 무슨 수단으로 거대한 유조선에 밧줄을 걸고 승선해 그들이 주장하는 철저한 검증을 수행하겠다는 것일까요? 해협의 거친 파도 위에서 이란이 자국 영해를 통과하는 거대한 유조선에 승선해 화물을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계획은 전술적으로 완벽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만재 배수량이 30만 톤에 육박하는 초대형 원유 운반선 VLCC의 아득한 갑판 위로 무장 병력을 투입하려면 헬기를 동원해 공중에서 레펠 강화를 하거나 무장 고속정을 배 옆에 바짝 붙여 승선 사다리를 걸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현재 호르무즈 해협의 하늘과 바다는 미 해군의 해상작전 헬기와 공격 헬기, 그리고 탱크 킬러라 불리는 A-10 공격기들이 24시간 철통 같은 초계 비행을 돌며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의 해상 전력은 이미 괴멸적인 타격을 입었고 해안 안반지대의 동굴 기지에서 고속정이 모습을 드러내는 족족 미군 첨단 타격 자산의 먹잇감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지어 패선박까지 동원해 기뢰를 부설하려는 비대칭 전술조차 원천 봉쇄당하고 있습니다. 방공 구축함을 앞세워 자국 화물선 골산을 무사히 호위해낸 인도의 결단은 호르무즈 해협의 위협이 압도적인 군사력 앞에서 얼마나 쉽게 무력화되는 공포의 허상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대한민국 역시 세계 최고 수준의 전투력을 자랑하는 청해 부대의 구축함을 파견해 우리 국적의 선박을 독자적으로 호위할 충분한 작전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외교 라인은 동맹국이 주도하는 안보망에 합류하기는커녕 이란 측에 200만 달러의 굴욕적인 통행료를 상납할 명분을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만약 단 한 척의 한국 유조선이라도 이란에 막대한 달러를 쥐어준다면 이는 즉각 미 재무부의 레드라인을 넘어 테러 지원국에 전쟁 자금을 대는 최악의 행위로 간주될 것입니다. 필리핀의 마약 범죄자 송환 작전에서는 국가의 위험을 과시하며 으름장을 놓던 정부가 국제 물류망을 볼모로 잡은 깡패 국가 앞에서는 한없이 무기력한 강약 약강의 모순적 외교 스탠스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토록 굴욕적인 저자세의 이면에는 이란과 전략적 밀월 관계를 맺고 있는 거대한 배후, 즉 중국과 러시아의 묵시적 압박을 의식한 맹목적인 눈치 보기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처럼 동맹국들 사이에서 파열음이 일고 있는 혼돈의 틈바구니 속에서 전 세계의 시선은 다시 한번 백악관 오버오피스로 집중되며 전쟁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백악관 오버오피스에서 쏟아져 나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폭탄 발언은 짙은 전운이 감돌던 중동의 지정학적 지형을 단숨에 흔들어 놓았습니다.
미 국방부가 제-82 공수사단을 필두로 한 대규모 지상군의 이란 본토 투입 시나리오를 구체화하고 있는 이 중차대한 시점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내부에 완전히 새로운 지도부가 형성되었으며 이들과의 극비 협상이 중대한 분수령을 넘었음을 전격 시사했습니다. 전 세계 금융시장과 군사 전략가들을 가장 경악하게 만든 대목은 이 미지의 친미 정치 세력이 워싱턴이 내민 사실상의 백기투항 문서인 15대 핵심 요구 조건을 전면 수용했다는 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들은 결코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기로 동의했고 우라늄 농축시설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폐기에 합의했다며 승리를 향한 쐐기를 박았습니다. 수십 년간 국제사회의 맹렬한 경제 제재와 치명적인 외교적 고립 속에서도 이란 강경파 정권이 체제 유지의 최후 보루로 쥐고 있던 핵카드를 영구히 포기한다는 것은 이란의 기존 대외 전략이 완전히 붕괴되고 중동의 패권 질서가 미국의 의도대로 재편됨을 의미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그치지 않고 이란이 우리에게 막대한 금전적 가치를 지닌 엄청난 선물을 주었으며 방금 그 선물이 도착해 이미 전쟁에서 승리한 것 같은 강렬한 확신이 든다고 선언했습니다. 취재진의 끈질긴 질문 끝에 이 거대한 선물이 글로벌 에너지 물류의 심장인 호르무즈 해협의 석유 및 천연가스 통제권과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백악관이 공식 시인하면서 브렌트와 서부 텍사스 산원유 WTAI 등 국제 유가 선물 시장은 지정학적 리스크의 급격한 해소 가능성에 극심한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만약 이란 내부의 치명적인 권력 암투를 뚫고 등장한 이 낯선 세력이 핵 포기와 원유 통제권이라는 국가의 명운을 통째로 미국에 헌납했다면 도대체 수십 년간 반미 성전의 최전선에서 군림해온 기존의 최고 지도부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혁명수비대 핵심 수뇌부들은 지금 어느 핏빛 참호 속에서 어떤 파멸을 맞이하고 있는 것일까요? 트럼프 대통령의 폭탄 발언은 짙은 안개에 휩싸인 테헤란의 권력 심장부를 정확히 겨냥하고 있습니다. 그는 기존의 이란 최고 지도부가 사실상 전멸했으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완전히 새로운 집단이 그 거대한 권력의 공백을 차지했다고 단언했습니다. 이는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의 뒤를 이어 실질적인 권력을 승계할 것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던 그의 아들을 비롯한 핵심 수뇌부의 신변에 치명적인 이상이 생겼음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실제로 무력 충돌 발발과 동시에 철저하게 대중의 시선에서 자취를 감춘 그는 펜타곤과 서방 정보기관들 사이에서 이미 정밀 폭격으로 사망했거나 회복 불능의 중태에 빠졌다는 첩보가 지배적으로 돌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지난 3월 17일 이란의 대내외 안보 및 군사 전략을 총괄하며 정권의 방패막이 역할을 하던 최고 국가안전보장회의 SANSC의 실권자 알리 라리자니마저 돌연 사망하면서 테헤란은 무려 일주일이 넘는 끔찍한 권력 진공 상태에 빠져들었습니다. 살인적인 초인플레이션과 겹겹이 쌓인 서방의 전방위적 금융 제재망으로 인해 국가 경제가 붕괴 직전의 임계점에 도달한 상황에서 발생한 수뇌부의 연쇄적 증발은 정권 내부에서 서로 책임을 전가하며 살아남기 위해 벌이는 피비린내 나는 권력 투쟁을 방증합니다. 그리고 3월 24일 길고 잔혹했던 일주일간의 권력 공백을 깨고 라리자니의 후임으로 모하마드 바게르 졸가드르다가 정역 취임했습니다. 1954년생인 그는 이란 내 극단주의 보수 무장단체의 창립 멤버로 시작해 혁명수비대 IRGC의 심장부에서 민병대인 파시즈, 담당 참모차장과 대외 테러 공작을 총괄하는 비정규전 사령관, 그리고 혁명수비대 부사령관까지 역임한 뼛속 깊은 초강경파 인물입니다. 특히 그는 과거 제스민 혁명의 거대한 민주화 불길이 중동 전역을 휩쓸 당시 내무부 보안 담당 차관으로서 이란 전역에서 들불처럼 일어난 반정부 시위대를 향해 무자비한 실탄 사격과 유혈 진압을 명령해 수많은 시민들을 학살한 혐의를 받는 장본인입니다. 평생을 하메네이 일가에 충성하며 반미 성전의 최전선에서 손에 피를 묻혀온 이토록 잔혹한 초강경파 수뇌부가 하루아침에 돌변하여 백악관의 우라늄 포기와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이라는 막대한 국가적 자산을 조공으로 바치며 백기투항을 하고 있다는 것은 글로벌 지정학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거대한 모순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백악관 오벌오피스와 한 라인을 구축하고 미국의 15대 요구 조건을 모두 수용하겠다고 나선 이 낯선 대화의 파트너는
무자비한 숙청을 뚫고 표면적인 권력을 장악한 졸가드르 일파가 아니라 권력의 암투 속에서 밀려나 기회를 엿보고 있는 전혀 다른 그림자 세력인 것은 아닐까요? 테헤란의 밤하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끝없는 화염과 굉음으로 찢겨나가고 있습니다.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는 핵 포기와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 조공이라는 장밋빛 승전보가 울려 퍼지고 있지만 정작 현실의 테헤란 상공에는 미 공군의 B-52 전략 폭격기를 위시한 다수의 첨단 전술기들이 쉴 새 없이 발진하여 이란 주요 군사시설과 지휘부를 향해 가공할 만한 융단 폭격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평화 협상이 성공적으로 타결되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놀라운 선언과 수도 한복판을 초토화시키는 미군의 맹렬한 공습이 동시에 진행되는 이 극명한 모순을 글로벌 금융시장과 군사 전문가들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만약 미국이 극찬한 대화의 파트너가 현재 이란의 표면적 최고 권력을 틀어쥔 모하마드 바게르 졸가드르와 그의 혁명 수비대 강경파 라인이라면 도대체 왜 미군은 천문학적인 전비와 국제적 비난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굳이 협상 대상의 머리 위에 폭탄의 비를 내리고 있는 것일까요? 과거 무자헤딘을 창설하고 대외 테러 공작을 주도했으며 민주화 시위대를 무자비하게 유혈 진압했던 뼛속 깊은 초강경 반미주의자 졸가드르가 하루아침에 미국의 15대 굴욕적 요구 조건을 순순히 수용했을 리는 만무합니다. 월스트리트의 정보망과 서방의 지정학 분석가들은 바로 이 지점에서 소름 돋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현재 백악관과 비밀리에 한 라인을 구축하고 거대한 거래를 나누고 있는 주체는 표면에 드러난 수뇌부가 아니라 피비린내 나는 권력 투쟁에서 패배해 숨죽이고 있거나 기존 신정체제를 전복시키려는 완전히 새로운 그림자 정치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테헤란의 정권을 탈취할 수 있도록 미군이 물리적으로 지원해준다면 백악관이 원하는 중동의 질서 재편과 영구적인 핵 프로그램 폐기, 그리고 에너지 패권에 목줄을 쥐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의 안정을 모두 헌납하겠다는 세계의 미략이 워싱턴의 장막 뒤에서 체결되었을 공산이 매우 큽니다. 이러한 체제 전복, 이른바 레짐 체인지 작전이 완벽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제한적인 공중 폭격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며 테헤란의 심장부로 직접 징역하여 잔존 지도부를 축출하고 새로운 친미 괴뢰 정권의 수립을 보증할 압도적인 지상군의 투입이 필수 불가결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러한 서늘한 지정학적 추론을 완벽하게 입증하듯 미 육군의 최정계 신속대응부대인 제-82 공수사단 수뇌부가 중동 전역을 향한 대규모 전개 명령을 하달받았다는 긴박한 군사 첩보가 사실로 확인되면서 이제 전 세계의 이목은 미군의 군화가 테헤란의 모래폭풍을 뚫고 언제 진입할 것인가 하는 시점의 문제로 쏠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펜타곤의 묵직한 체스판 위에서 미 지상군이 움직이는 진짜 의도를 명확하게 읽어낼 수 있습니다. 세계 최강의 신속대응 전력인 미 육군 제-82 공수사단을 위시한 대규모 기관 및 보병 여단들이 현재 중동 지역으로의 대대적인 전개 명령을 하달받고 이동 중이라는 군사 첩보는 단순한 무력 과시나 제한적 타격을 넘어섭니다. 제-82 공수사단 지휘부가 직접 중동 배치를 공식화한 것은 미군이 테헤란의 방공망과 지휘 통제 시설을 공습으로 완전히 무력화한 직후 곧바로 심장부에 대규모 병력을 강화하여 수도를 순식간에 장악하겠다는 참수 및 점령 작전의 명백한 신호탄입니다. 이러한 대대적인 병참선 구축과 원정군 전개는 하루에만 수억 달러의 전비가 소모되는 거대한 프로젝트이며 글로벌 방산 시장과 월스트리트의 국방 관련 주가를 요동치게 만드는 핵심 지정학적 변수입니다. 이 막강한 지상군 병력이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부으며 걸프만으로 향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단 하나. 치열한 내부 권력 투쟁에서 승리한 이란 내 새로운 친미 그림자 세력이 과거 베네수엘라의 정치적 격병위에서 시도되었던 대한 정권 수립 모델처럼 미국의 압도적인 군사적 비호 아래 테헤란의 통제권을 쥐도록 돕는 이른바 킹메이커 역할을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지정학적 화약고이자 글로벌 에너지 물류의 뇌관인 중동에서 어설픈 휴전이나 정치적 타협으로 갈등의 불씨를 남겨두는 것은 훗날 걷잡을 수 없는 오일 쇼크를 유발하여 세계 경제를 붕괴시킬 수 있는 치명적인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워싱턴의 매파 군사 전략가들은 이란 정권의 맹목적인 반미주의라는 잔부를 완전히 끄고
그 위에 차가운 물을 부어 완벽하게 질식시켜야만 진정한 승리를 쟁취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단순한 외교적 굴복을 넘어 중국의 중동 진출 교두보를 차단하고 러시아의 에너지 카르텔을 붕괴시키는 트럼프 행정부가 구상하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레짐 체인지의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전쟁에서 승리한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며 자신만만하게 샴페인을 터뜨린 것을 두고 글로벌 금융시장이 서둘러 중동 리스크의 종식과 육아 안정화에 베팅하는 것은 과연 타당한 판단일까요? 아니면 끔찍한 연쇄 파동을 낳을 성급한 오판일까요? 월스트리트의 섣부른 낙관론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 같다는 수사학적 선언을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의 완전한 종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글로벌 투자자들과 금융시장에 매우 치명적인 오판이자 위험한 베팅이 될 수 있습니다. 군사 병참하게 냉혹하고 현실적인 타임라인을 철저히 계산해 볼 때 미 육군 제80이 공수사단을 비롯한 대규모 지상군 기갑 전력과 막대한 군수물자가 중동의 척박한 전구에 완벽하게 전개되고 실질적인 체제 전복 및 시가전 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지휘 통제망이 완전히 세팅되기까지는 물리적으로 최소 4월 중순 이상의 뼈아픈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펜타곤이 구상하는 작전의 스케일이 단순한 단기 타격전이 아니라 이란 영토 내 깊숙이 진입하여 잔존 병력을 소탕하고 새로운 친미 정권의 안정화까지 염두에 둔 거대한 지정학적 재건 프로젝트임을 방증합니다. 따라서 글로벌 원유 공급망에 숨통을 쥐고 있는 이 일촉즉발의 군사적 긴장 상태는 4월 말을 훌쩍 넘어서까지 짙은 전운 속에서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그 기간 동안 국제 원유 선물 시장은 작은 첩보 하나에도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하며 극심한 롤러코스터 장세를 연출할 것입니다. 이처럼 세계 경제가 팽팽한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외교가와 서방 정보기관들을 발칵 뒤집어 놓은 또 하나의 메가톤급 첩보가 26일을 기점으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백악관의 핵심 고위급 대표와 현재 철저히 베일에 쌓인 이란 내 새로운 친미 그림자 정치 세력계 대표가 제3의 장소에서 정역적인 공개 회담을 가질 가능성이 유력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 세기의 밀실 담판이 단순한 소문을 넘어 전 세계 언론의 카메라 앞에서 실제로 성사된다면 이는 중동의 복잡한 패권 지도를 단숨에 재편하고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주도권이 완전히 미국 주도의 질서로 편입되는 역사적인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벼랑 끝에 선 세계 경제의 운명이 펜타곤의 군사 시계와 맞물려 숨 가쁘게 돌아가는 지금 전 세계 금융시장과 지정학 전문가들의 이목은 단 하나의 가장 치명적이고도 핵심적인 의문표를 향해 쏠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미국의 전폭적인 군사적 지지를 등에 업고 수십 년간 굳건히 유지되어 온 이란의 철권 통치 신정 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해 이 공개 회담의 테이블에 당당히 모습을 드러낼 이란 측의 새로운 최고위급 인사는 과연 누구일까요? 그리고 그의 파격적인 등장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또 다른 거대한 지정학적 지각 변동의 서막을 여는 신호탄이 될 것인가요?